제일 대표적으로 유리병입니다. 유리병 안에 사탕이 들어있는데 사탕은 중국산이고 유리병은 이탈리아산이라고 한다면 이 사탕을 담고 있는 유리병이 사탕의 포장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제품하고 원산지를 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리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이 유리병 자체를 화분으로 써도 되고, 또는 보통 화병보다는 그 꽃꽂이 할 때 꽃병으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미 다른 내용물을 넣을 때, 그 곡물이나 이런 거 넣을 때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또는 여러 가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걸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병은 그 단순하게 사탕을 포장하는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능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물하고 유리병의 원산지가 다르다면 두 개는 전부 따로 원산지를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의 경우에는 제품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다르다면 별도로 원산지를 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회용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원산지와 관련되어지는 물품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한번 사용하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일회용 용기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규정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거는 제품에다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이나 용기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앞쪽에서 알아봤었던 내용은 다른 겁니다. 앞쪽에서는 제품에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기나 채소 포장에는 표시해야 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어요. 이거는 아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데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고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데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떼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 낼 때 섞어서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쪽에 해당되는지 이게 이쪽에 해당되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앞에 나왔던 부분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잘못 기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원산지 표시 대상, 면제 대상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서 투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어야 된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고철입니다. 고철을 갖고 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다른 철을 뽑아낼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용도에 안 쓰고 용광로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서 녹일 거예요. 원산지 표시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차피 다 녹일 건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물품들 같은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견본품이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견본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진열을 하건다든지 판매용으로 해서 견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매할 때는 당연히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데 진열을 할 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견본이고 샘플이니까 뭐 진열은 그거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 견본으로 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진열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한다. 예외지요. 진열 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에 한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요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시정조치 명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가 된지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최대 아까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이 1억 원 나와요. 1억 원. 그러니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3억 원이고, 대부분 이제 뭐 소고기 같은 경우